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소리가.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CLR 오랄 페이퍼로 이번에 선정이 된 Do 2D Gains Though 3D Shape Unsupervised 3D Shape Reconstruction from 2D Image Gai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논문 제목에 있는 논문 제목에 있는 질문이 여기 나왔는데, 왜 2D 괜히 3차원 정보를 알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왜 나왔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2차원 이미지라는 게 일단 3차원 물체를 2차원으로 프로젝션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림자라든지 빛의 방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3차원 정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2D겐이 2차원 그림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다는 거는 사실 그 3차원에 있는 물체의 정보를 어느 정도 저 안에 이제 숨겨가지고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3차원 정보를 잘 활용해가지고 3차원 복원에 사용하면 어떨까? 그게 가능은 할까? 뭐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에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뽑아가지고 언슈퍼바이스, 그러니까 잘 프리트레이닝이 된 2D 겐에 있는 거 3차원 정보를 잘 뽑아서 언슈퍼바이스드로 3차원 쉐입 리컨스트럭션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첸첸 네. 첸첸이 저 그룹이 싱가포르 쪽인데 싱가포르인가? 네, 싱가포르. 네. 저희가 엄청 스통한 그룹 중에 하나. 저런 그룹에서 보통 좋은 놈 나오는 그룹에서 좋은 놈들이 나와서 그룹 팔로잉 하는 것도 좋고 좀 이제 앞으로 세미나 할 때 논문 같은 거 어떤 논문 세미나 하는지 그거 인터넷 익스터널 페이퍼 거기다가 좀 올려주겠다. 네, 본인들이 이런 세미나 할 거다 한번 올려주면은 네. 일단 논문에서 얘기했었던 프리비어스 워크로 소개된 논문들을 크게 이제 정리하면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차원을 복원, 2차원 이미지에서 3차원을 복원하는 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기본 원래 하던 연구들이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3D 모델을 사용해서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지에 있는 키포인트를 이제 뭐 3차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2D 윅 슈퍼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 아예 언슈퍼바이스드로 가는 경우에도 이런 시메트리하다라는 가정을 직접 이거를 네. 네, 복원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3차원적으로 시메트리하다, 좌우가 대칭이다 이런 강한 가정이 들어가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금 테스트가 2D에서 3D 리컨스트럭션이에요? 네, 2D 한 장을 가지고 3D 이제 뎁스맵이라고 해야 되나? 3D 2D 슈퍼비전 키포인트? 키포인트. 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예전에 세미나 한번 했었던 발표를 한번 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unsupervised 3D라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뱁스랑 알비도랑 비유랑 나이트랑 이렇게 네 개를 뽑아낸 다음에 각각 그 뱁스랑 알비도가 이제 좌우 대칭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3차원을 복원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포커스를 맞춘 건 제 생각에 여기서 양쪽이 대칭이다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어떻게 크게 이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이미지랑 그다음에 되게 그냥 러프한 엘립소이드 이런 프라이어 쉐입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개를 넣은 다음에 다양한 비율랑 다양한 라이트에 대해서 수도 샘플을 생성을 하고 이거랑 가장 가까운 저런 이미지들을 찾아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쉐입을 리파인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제 움직이면은 포즈를 바꿀 수 있었다 뭐 이런 연구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포즈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포즈만 바뀌는지 이게 사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네가 다 동시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매니폴드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식이 기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꿔보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포즈가 바뀌더라 이렇게 디렉션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PCA를 돌려서 그 축마다 하나씩 바꿔보니까 이 축이 포즈를 바꾸는 거더라 이렇게 찾던지 아니면 3D 모델에 또 이제 사용해서 이제 찾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3D 매니플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 그 아까 그림 보여주셨어요, 전체. 네. 그러면 걔는 이미지마다 만드는 거예요? 걔는 픽스드, 픽스트레인드 되는 그 아, 포지션을, 겐 스페이스의 포지션. 아, 네. 아, 그 슈도 샘플을 만들면 퀄리티가 디그레이딩 되니까 그거를 겐 필터링 때문에 이용해서 매니폴드로 현재로 올려놓는. 근데 괜히 내추럴 이미지 제너레이션 데드로 학습이 됐으니까 약간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오고 걔는 인버전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 뭐저 이상한 얼굴에서 걔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찾는 디코딩을 거친 다음에 그걸 다시 걔는 구슬 넣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인풋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얘가 인풋에 있는 거에서 포즈만 조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이제 퍼큐베이션을 줘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인풋도 이거 논문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 이미지를 겐 인버전에서 랜덤 그 코드를 찾 레이턴트 코드를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인벌전에서 하고 트레이닝 할 때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W랑 그 근처에서 이제 찾도록 그렇게 일단 뒤에 한다고 합니다. 또는 뒤에 혹시 이번에 그 한별이 학생 했던 그거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 포즈 막 애니메이션 하는 거 그때 또 티프 같은 거 트레이닝 데이터 만들 때 그런 걸로 매니플레이션해서 제너레이션해서 슈도 샘플 만들어 놓고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걸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인데 그때 논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있던 걸로 치면 이제 근데 뭐 이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라지네. 네. 보시면 이게 주황색도 있고 이거 하나씩도 있는데 주황색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하늘색은 픽스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이제 스텝인데요. 그러니까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앞에 이제 두 개 플립하면서 학습하는 거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비유랑 라이트랑 뎁스랑 알비도 이렇게 네 개를 각각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그냥 뷰랑 라이트는 그러니까 뷰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빛도 앞에서 비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뎁스는 그냥 요 프라이어 주어지는 엘립스 이렇게 세 개는 고정을 해놓고 그냥 계속 렌더러를 돌리면서 알비도를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렌더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자세히는 일단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그냥 뎁스랑 알비도랑 라이트랑 해가지고 얘네 가지고 라이팅이 어떻게 주어질 것이다 해놓고 걔를 프로젝션 시켜서 렌더링을 만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랑 얘랑 리컨스트럭션 에러 로스를 구하면서 이제 하는데 퍼셉추얼 로스랑
그다음에 이 두 개 에런 로스 두 개를 그냥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로스를 구한다고 합니다. 저 렌더러 이퀘이션 저거 계산 못해요? 계산하는 게 뒤에 시기 저거 플랫폼으로 서로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클로스 폼으로 네,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사실 따로 막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고 수식을 첨부하긴 했는데 잠시 보고 할게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남보시안 모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말씀하신 그 람보시안 모델로 계산하는 게 맞죠. KS랑 KD 부분이 이게 사실 앞에 논문에서 보니까 라이팅을 가지고 얘 KS, KD를 그 유추한 다음에 걔를 뭐 탄H 이렇게 넣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근데 나머지는 그냥 시기에 주어진 대로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맥스를 그 안에 L하고 N이 있잖아요. L이 라이팅 디렉션이고 N이 노멀 디렉션이고 유닛 벡터들이잖아요. 그거에 컵스가 돼 있는 거 뭐죠? 이런 프로덕트죠. 그럼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그 두 개 사이 값으로 우리가 그림자의 쉐이딩 정보라고 하죠. 그림자 같은 거. 얼굴이 약간 음영이 지잖아요. 그 음영을 표현한 거고요. 맥스 넬로 같이 맥스는 0하고 그거 쉐이딩 정보인 코사인 세타 저거를 이렇게 넣었죠. 저 맥스로 왜 클릭할까? 쉐이딩 방향, 유니섹트 방향과 관계가 됐어요. 그쵸. 물리적으로 맞아요. 그 서비스 노멀 디렉션이 이렇게 있는데 라이팅이 90도면 이미 0이야. 반대로 꺾여. 그러면은 서피스 뒤쪽에서 쏘고 있잖아요, 라이팅을. 그거는 빛이 앞에서 보일 수가 없잖아. 반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음수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음수 빛이 뭔데? 블랙홀도 아니고, 블랙홀 뭐 웜을 화이트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취해진 거고. KD는 디퓨즈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뒤에 맥스까지 취한 게 그 약간 석고상이나 종이나 약간 이런 메탄 재질의 라이팅이 딱 조사가 됐을 때에 반사되는 그 비율이 입사각과 서피스 노멀에만 비례를 한다는 건데 그게 디퓨즈 라이팅인데 그거가 디퓨즈 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S는 스페큘러예요. 스페큘러한 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고 KS하고 KD를 앞에 넣어서 그 약간 매트한 것만으로도 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을 스페큘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A는 알비도죠. 색상 고유한 메터리얼 색상 정보 대신에 컨스턴트야. 그냥 각 위치마다 컨스턴트예요. 그 RGB 뭐 이런 거가.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각도에 변하는 애도 아니고 각도에 따라 색깔 변하게 보이는 애도 아니고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고나 종이나 약간 매트한 재질에서의 색깔을 나타낼 때 알비도라는 저런 굉장히 심플한 모델로 퉁치는 거죠. 컨스턴트 쓰게 RGB. 그렇게 해서 JUV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페큘러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퐁 모델이라고 그래요. 저희 람버샷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퐁 모델 기반의 어떤 이미지 포토메트릭 렌더링을 한 거고 저희 포토메트릭 렌더링. 그래서 여기서 서피스 노멀이 들었는데 저기서 위쪽에서 쉽게 보면은 람다 저 뭐지 감마인가? A자에서 가운데 빠지면 감마 람다인가? 람다죠? 만남. 람다 맞죠? 람다 안에 N이 안 들어가잖아. DAL이 있는데 L은 라이팅이라고 있고 A는 알비더라고 있고 D는 뭘까요? 뎁스죠. 뎁스에서 노멀을 취할 수가 있죠. 어떻게 취해? first order 데리베이션을 취하면 됩니다. 좌우의 어떤 픽셀의 그 차이, 그 방향부터 그 X축의 차이, 그다음 Y축의 차이, 그 변화량을 보면은 이게 자코비안이 되고 서피스 그 노멀 그러니까 탄젠트 뎁스 한 포인트에서 탄젠트 플레인이 되잖아요. 그 탄젠트 플레인의 방향이 노멀을 보니까 뒤에서부터 노멀은 1차 미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람다 텀은 이해를 했어. 근데 또 파이 안에 들어가네. 그 파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이제는 지오메트리 프로젝션을 해야 돼. 그러면 각 벡스 포인트마다 색깔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오토매틱 렌더링된 람다가 이미지처럼 쓰이는 거예요. 텍스처럼. 그럼 뎁스 포인트 하나마다 컬러를 저 람다에서 나온 아웃풋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뎁스 포인트가 2D에 어디 프로젝션 되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뷰포인트 V예요. 그죠? 그래서 뎁스가 주어져 있고 3D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는 카메라가 있을 때 이제 프로젝션이고 퓨즈 프로젝션은 이제 뷰포인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카메라는 이제 인트린식 파라미터고 익스트린식 파라미터 K하고 P라고 모델이 있잖아요. P 모델을 사용하는. 그래서 K는 저렇게 생겼어요. 포컬 랭스하고 카메라 프린시펄 포인트, 샘플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그런 매트릭스가 되고 저건 뭐 W를 마이너스 1을 하고 2를 나눠주고 또 H를 마이너스 1하고 2를 나눠주는데 왜 마이너스 1했지? 1에서부터 W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이너스 1했지? 어쨌든 인덱스를 1에서부터 카운트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반띵한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아마 이미지 센터에 센터 포인트가 이렇게 위치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일단 사진 보통 찍으면 보통 카메라로 딱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이미지 센터 중앙에 없어요. 유격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건드리는 때문에. 근데 저기서는 그냥 가상 모델을 저렇게 만들면 있어요. 콜렉스는 아마 저렇게 따라갈까. 필드도 들어왔고 이런 걸 계산을 억지로 한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R하고 T는 이제 그 지오메트리가 3D 지오메트리의 그 3D 트랜슬레이션과 3D 로테이션. T는 뭐냐면 XY 코디네이트, 이미지상의 코디네이트야. 그래서 P가 딱 주어지면 K의 인버스라면 뭐가 되냐면 카메라 센터 포인트에서부터 센터 포인트를 지금 아이덴티티 제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원점에 들어오는 거야, 카메라 센터. K의 인버스하고 P를 딱 곱하면 뭐가 돼요? A가 되죠. 뭐 공부 좀 했는데? 야, 그 2D 포인트를 지나는 3D 레이가 쫙 뻗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그 카메라 그 센서에서 센서 뒤쪽에서 어떤 원점이 있을 때 카메라 센서에 거의 빛이 잡힌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센서 포인트, 그러니까 XY 코디네이트, 거기로 레이저를 쫙 쓰면 3D 레이가 쫙 나갈 거예요. 카메라 와가지고. 그거 레이예요. 그걸 로테이션을 돌린 거야. 카메라가 틀어진 만큼. 근데 G는 뭐야? 그러니까 뎁스만큼.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 뎁스를 곱해준 거야. 들어와서 카메라가 또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T에 있잖아요. 약간 이게 R하고 T 위치에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T만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의 인버스 T는 이제 아이덴티티 제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레이를 로테이션 취하고 뎁스를 매주한 다음에 T를 더해줘. 그럼 카메라를 움직여준 거야. 카메라 거기 없었습니다. 아이덴티티 제로가 아니니까 카메라 움직여주고 그렇게 구해서 그러면 그게 3D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뎁스가 쫙 나가서 뎁스 길이만큼 잡아줬고 T를 딱 카메라가 움직인 만큼 더해주고 그럼 그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건 3D 포인트야. 카메라 위치가 보여줘요. 그 상태에서 K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죠? 다시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다른 카메라. 어디를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K를 곱하는 거는 일단은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 K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이미지 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프로젝트 리프레시션이 없잖아. 그럼 다른 카메라가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무슨 카메라로 리프레시션을 하죠? K 사이에 아이덴티티 제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제로. 기본 원점에 있는 카메라로 포지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난 모르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뎁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 뎁스를 내가 다른 지금 렌더드 이미지잖아. 다른 뷰포인트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지금 뎁스는 어떤 기준으로 뎁스가 있는 거야. 항상 기준이 있어요. 이 카메라 위치가 원점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딘가 3D 스페이스에 있어야 되잖아. 걔가 RT로 결정이 된 거고 RT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걔를 뭔가 다른 데다가 프로젝션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결과가 렌더드 이미지 아예 끝이잖아요. 그래서 뭔 뜻을 한 거냐면 저 시기 안에서부터 레이를 먼저 긋고 뎁스를 한 다음에 T를 위치해서 이 3D 포인트로 구해놓고 전체적인 그냥 전체 그 전체
본체 스페이스에서 3포인트 스페이스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아이덴티티 제로에 있는 원점 카메라 되게 굉장히 카노니컬한 정규 카메라에다 프로젝션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스텝을 이렇게 한 거를 저 지금 맨 마지막 줄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토메트리하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모든 그 컴퓨터 디자인이나 그래픽스나 이런 물리 기반 빛과 어떤 색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모델들의 가장 베이직한 원전 카메라로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네, 근데 저기서 뷰 포인트를 앵글로 줬잖아. 앵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를 그냥 무조건 기준을 아이디어로 잡고 그 상대적인 앵글 정도로 RT를 정해놓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복잡하게 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렌더드된 이미지는 사실은 뭐 그 사이가 진짜 앱솔루트한 어떤 카메라 포즈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렌더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각만 중요한 거죠. 어떤 기준에서 현재 이미지가 어디 위치에 있을 때 상대적인 것만 중요하게끔 파라타이제이션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미지가 그냥 뭐 아이덴티티 제로라고 보고 그냥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데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데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데 움직이면서 그냥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단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리니어 알지브라잖아. 그래서 저게 렌더러예요. 그래픽스 렌더링이 별게 아니에요. 저거를 GPU로 들어가요. 저거를 GPU로 그냥 엄청 계산, 패러하게 계산한 게 렌더링이에요. 참 쉽죠. 네. 저 서로 몇초 안 걸려요. 아, 진짜. 넘어가요. 이렇게 렌더러로 이 컨셉을 한 다음에 점점 가까이 하도록 알비도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샘플이랑 이제 프로젝티드 샘플 이걸 만들어내는 단계가 이제 스텝 2로 주어진대요. 앞에서 뎁스랑 알비도 이제 뎁스는 그대로 주어졌고 알비도를 제대로 학습을 시켰으면 얘랑 그다음에 그냥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비유랑 라이트를 두 개를 골라내서 걔 두 개 정보랑 해서 요 네 개를 가지고 렌더에서 수도 샘플들을 만들어요. 이거는 간단한 거.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어떻게 겐 인벌전을 시키느냐 요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스타일 겐을 쓰거든요. 네, 스타일 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한번 이제 W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걔를 이제 제너레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했을 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W가 이제 원래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이제 인코딩은 여기 이미지를 이제 그 스페이스로 떨어뜨리는 얘겠죠.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원래 원본에서 얼마만큼 펄츄베이션을 줘서 아니, 얼마만큼 움직여서 제너레이션 한 게 얘랑 비슷하게 되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제일 비슷한 거를 원본 근처에서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를 구해서 쭉쭉쭉 더하는데 여기서 로스로 사용된 거는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 간의 에런 로스로 정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하면은 아마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특징들만 뽑아내고 피처를 뽑아내가지고 걔네들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이제 겐 생성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지금 아이가 뭐라고 키포인트야? 아이는 지금 여기 수도 샘플입니다. 수도 샘플이랑 샘플 믹스. 네. 근데 근데 X1이랑 X2. 밑에 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X1이 이미지, X1이랑 X2가 각각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라고 했을 때 걔 두 개를 이제 맞출 때 이걸로 맞춥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스를 정의한 논문에서 그냥 가져온 거라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정의거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 학습되면서 하는 거. 학습되면서 아,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아마 제너레이트 그 스타일겐이 원래 프리트레이닝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 거기서 이제 어차피 학습된 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피처 뽑고 여기 있는 거 피처 뽑아가지고 피처간 로스가 작게 적어지도록 학습하는. 이가 아니면 지금 엑소는 X가 하나는 제너레이티드고 하나는 리얼 샘플이어서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아니고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D랑 I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레이어가 한 3개, 4개 있다 이러면은 첫 번째 레이어 통과했을 때 피처 이게 I가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샘플 네. 인덱스가 아니고 레이어 인덱스예요? I는 레이어인데 샘플 인덱스 아까 저기 위에 수도 샘플 아이 썼어요. 이게 지금 다른 죄송해요. 의미에서 네, 이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하나는 리얼 하나는 제너레이티드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원래 그렇게 했었는지 아니면 하나에 이제 두 번 다른 거를 비슷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쓰인 논문에서는 그걸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모양만 바꾸는 지금 영어로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리얼일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리얼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제너레이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그러니까 로스 안에 하나는 리얼, 하나는 제너레이트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금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 하나는 프리트레인대로 쓰는 거. 근데 그리고- 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실제로 학습시킬 때 저기 쓸 생각인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아니고 저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들 간의 에러 로스인데 이거 이름을 제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정리 좀 해주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찾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올릴 때 적어서 그러니까 여기 프리트레인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고서 네. 뭔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가깝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네. 얘랑 얘랑 가깝게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얘가 진짜 그러니까 얘 특징을 가지면서 실제 이미지처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양쪽에 있는 거 그냥 피처를 뽑아가지고 피처들 간에 비교한다. 그러니까 피처들 간의 로스가 줄어들게끔 학습을 시킨다. 디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 디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저 렌더된 샘플이고 네. 하나는 괜히 만든 샘플. 네, 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내가 아까 하던 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티드 샘플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티드 샘플 가지고 여기 얘기했었던 이제 뷰랑 라이트랑 뎁스랑 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보면 이제 프로젝티드 샘플을 가지고 이제 뷰랑 라이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원래 있던 인풋으로 계산했던 알비도랑 뎁스 요거 가지고 이제 렌더해서 얘네랑 리컨스트럭션 뎁스 얘네도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원래 것도 계산을 같이 해주는데 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된 거 여기다 넣고 요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똑같은 걸 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풋이랑 얘네들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해서 그거를 똑같이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을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 이게 사실 네. 리뷰 과정 전에 걸 제가 먼저 봤었는데 이게 없었는데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이제 스무스니스 텀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뎁스 결과가 너무 샤프하지 않도록 그레디언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뎁스 맵을 만들려고 이거를 추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뎁스를 구해주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얘네들이 한번 트레이닝이 됐잖아요. 그럼 트레이닝이 된 얘네를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서 스텝 1부터 다시 돌립니다. 이거를 보통 한 4번 정도? 4번 이하로 보통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정도 돌리면 좋은 퀄리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결과인데요. 그 앞에 언슈퍼바이스드 3D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인 거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이제 차량도 거기서 일단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집이나 교회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복원을 해낼 수 있었다. 이걸 이제 특징으로 보여주고 완전 시메트릭하지 않은 앤데 그것도 일단 복원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하나 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언슈퍼바이스 3D로 구현을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눈 부분을 주목하시면 눈이 얘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복원을 해보면 정면을 바라보게 복원이 됩니다. 이게 양쪽을 대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우에는 아예 복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네트워크가 그 기존 연구가 이랬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눈 방향 같은 거는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잘 눈 방향이나 주름이나 뭐 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얘 복원된 거를 쭉 보면 좀 블러하고 조금 약간 포샵 처리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양쪽을 다 대칭해서 처리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덜 복원이, 그러니까 덜하게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원래 걸 좀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뭐 성당 복원한 건데 마찬가지로 얘가 그래도 훨씬 잘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량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집 같은 거 할 때도 일렉트릭으로 플라이어를 줘요? 네.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주면은 마스크에서 그 디스턴스 빌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디스턴스 빌드. 어떤 한 포인트, 예를 들어 바운더리 정보가 이렇게 라인 컨트롤을 딱, 그 다음에 뭐 안쪽에서 한 포인트를 딱 잡아요. 네. 거기서 가장 가까운 바운더리 포인트를 찾아요. 그 디스턴스를 그 픽셀에 넣어서 그 디스턴스 빌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운 애들은 디스턴스가 이제 이 바운더리 경계에 있는 애들은 디스턴스가 작으니까 작은 값들이 몇이 될 거고 가운데는 머니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둥고선처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약간 콘케이브 쉐입이잖아. 그거를 프라이로 쓰는 그러면 약간 엘립소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 마스크 따놓은 거는 보이면 저랑 어떤 러프한 눈 약간 이미의 쉐입의 콘케이브 쉐입을 그릴 수가 있죠. 그걸 프라이어로 쓰는 거면 흔한 접근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냥 사실 엘립소이드로 다 하고 선생님 마음에 좀 더 잘 될 수도 더 있어요. 이니셜이 좋으면 더 빨리 수정할 항상보다 컴퓨터 이니셜 좋으면. 그리고 제가 설명하다 빼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엘립소이드 할 때 그 설명 드릴까 이게 얼굴 위치에 처음에 맞춰주는 작업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립소이드가 어쨌든 예를 들어 얼굴 튀어나온 거에 비스무리하게 가야 되니까 마스크. 네, 그래서 이게 세그멘테이션 따가지고 그거에 한번 딱 맞추고 진행한다 이거가 있었는데 그 마스크가 없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것도 뒤에 사실 세그멘테이션도 한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거 그냥 섞어보더라고요. PSP 내신가? 그걸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량 평가인데 사실 수식적인 거는 잘 설명이 잘 안 나와서 근데 SID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트 뎁스 에러라고 했습니다. 뎁스 에러를 측정하는 거고 MAD는 민 앵글 데비에이션이니까 각도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구한 건데 당연히 숫자가 작으면 좋은 건데 사실 여기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제 개인 인벌전 할 때 첫 번째 거에서 근처에서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거를 찾다가 보면 어쨌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스페이스 위에서 이제 놀아야 되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완전 잘못 수렴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넣은 건데 간단히 이제 G에서 한번 W로 보내고 가잖아요. 그래서 G 텀에서 한번 레귤라이즈를 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F1, 2가 이제 전체 G에서 W로 보내는 거를 F라고 했을 때 그거를 F1하고 F2의 합성으로 만들었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간 레이어 잘라서 위까지가 F2고 더 보내면 F1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G단에서도 한번 레귤러를 걸었다. 그러니까 한번 제약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F가 그럼 그 걔네 위에 반 아래 반이에요? 네, 이렇게 FC 반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 G에서 W로 가야 되는데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은 W에 대해서만 이제 W를 작게 해서 돌리는 건데 얘 스페이스 안에서 안 벗어나게 하려고 G에도 한번 제약을 걸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전체가 F면 위에 뭐 적당하게가 F1, 밑에 나머지가 F2, F1 이렇게 있죠. 근데 아까 그러면 그 G가 0부터 1까지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아니요. 아니 저기 0이 돼 있는데 왜 있는데? 이거는 F2 0 되는 거예요? F0? 이거 제 생각에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G 그 중간 레이어 스페이스에서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가 그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민에다가 맞춰주려고 0을 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2가 인코더예요? 2가 인코더. 그 스페이스로 떨어뜨려주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가 추가가 된 게 이제 최종 버전인데 최종 버전은 원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걸 넣기 전에는 원스포건이 3D보다 성능이 이게 아마 바깥으로 막 튀는 것 같아요. 대칭 컨스트레인트가 사라졌는데 더 맞았나요? 이거가 그래서 이제 페어하게 비교를 하려고 두 개 이제 둘 다 시메트리를 넣었을 때 비교한 게 위에 거고 둘 다 시메트리를 뺐을 때 비교한 게 이건데 사실 시메트리가 없으면 얘도 원래 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언슈퍼와이트 3D보다는 성능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약간 그럼 그렇게 비교가 되나? 원슈퍼바이드의 시메트리가 뭔가 리즈너블하지 않아서 저거를 우리는 빼겠다 하고 있는데 둘 다 넣고 비교하고 둘 다 없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의문이긴 한데 원슈퍼바이드 3D는 시메트리가 있는 상태로 설계가 된 거고 당연히 빼면 안 될 거고 아니요? 어쨌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의아하긴 한데 근데 뭐 저거 말고 다른 유틸리티나 뭐 정성적인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확실히 좋은데 이렇게.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또 이것도 이미 다 트레인이 되어 있는 페이스 아이덴티티를 구분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얘를 막 돌리고 3D 매니플레이션 한 이미지가 원래 거랑 같은 사람으로 보이니? 라는 거를 비교하는 실험도 뒤에 있었는데 그거에서도 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보다는 그냥 우 어프로치보다는 이 방법이 전형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좋은 수치는 없네요. 네. 근데 정성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게 이거는 좋아 보이는. 매저를 얼굴에 대해서만 매저한 거예요? 아니면 저 집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 이거 되게 다양한 거에 대해서 했다고 일단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얼굴에 대해서는 했으면은 뭐 리즈너블 한데 왜냐면 얼굴은 시메트릭한 컨스트레인트가 보통 맞아 떨어지니까 시메트릭 컨스트레인트를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나 뭐 이런 데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장점이라서 여기서는 좀 떨어지거나 컴페어를 하는데 어쨌든 얼굴에서 컴페어도 하고 근데 눈에 우선 그게 좋고 근데 다른 것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트레디셔널 피처니까 이 정도 수치 떨어지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굴에 대해서 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페어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페어가 안 하다라고 얘기 못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다 리스트업했잖아요. 시메트리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를 다 리스트업해서 우리가 조합해서 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거 테이블을 배치한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약간 위에 것만 그룹핑을 되게 잘해놨죠. 그래서 마치 이 그룹 내에서는 저게 베스트고 이 그룹 내에서는 이게 베스트라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메이저를 쓸 때는 이런 것까지도 잘 활용을 해야지
약간 내 웍이 지금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는 이제 아까 쉐이프 프라이어 관련해가지고 확인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지금 넣은 거고 하나는 이게 공 모양이랑 반반 쪼개가지고 넣은 거라 이제 막 좌우로 좀 이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좌우로 좀 이렇게 시프트를 한다든지 저거 시메트리 되게 이상한데? 아 저거 너무 만든 거 아니야? 두반 일수일도 반 이렇게 만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래도 잘 수렴하는지를 본 건가요? 네, 잘 수렴하는지 처음을 이렇게 막 바꿨는데도 잘 수렴하냐 이런 그럼 리뷰어가 이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플랫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막 성능이 빡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버스트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윅은 뭐예요? 윅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데 아마 좀 뎁스가 좀 덜 볼록한 게 아닐까. 약간 네. 중간 단계쯤 되는 게 지금 아닐까. 보면은 색깔 체인지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런 것처럼 되게 평평한. 여기 각도시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색깔이 뭔가 되게 다 오리진 보면은 되게 괜찮지 않아요? 확 변하잖아 색깔이. 아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뮤직은 약간 색깔이 뻥쳐나. 네.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실험도 중요해요. 옵티미제이션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터레이티브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다 원룸으로 분석하고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렴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니셜에 얼마나 디펜던스가 있냐, 이런 것을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죠. 리뷰가 제대로 한 거 같아요. 귀찮은 실험이긴 한데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좋은 그거긴 한데 여기서도 한계점이라고 이제 여기서도 제안을 했고 리뷰어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말 같은 경우에 잘 복원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노이지한 이미지를 줬을 때 뭐 큰 귀걸이가 있다든지 선글라스를 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앞에 보였던 것만큼 복원이 잘 안 되는 거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물론 앞에 언슈퍼바이즈드 3도 비슷했지만 그리고 또 언급한 게 이제 논 컨택트 서피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든 거는 차 창문을 내렸을 때 창문 내렸다는 그 정보가 복원되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집어 들어가는 건 잘 되는데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복원을 못 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그리고 그림은 그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뒤에 이게 이제 막 노이즈한 샘플에 대해서 한 건데 좀 가려졌을 때나 여기 보면은 막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선글라스나 이런 게 눈이 파진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귀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언슈퍼바이스드 3D에서도 언급을 한 건데 확 돌아가 있거나 라이트가 너무 한쪽에서 쬐는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어차피 다 복원이 잘 안 되는 거는 양쪽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픈 윈도우인데 그것도 뭐 잘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닌가? 창문 내린 게 뭔가 뭐 되기는 하는데 이게 맞- 뎁스가 창문 있는 데도 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바운더리 같은 거 뎁스에서 노마를 추출하잖아요. 아까 그 렌더링식 보면은 뎁스가 주어져 있고 거기서 노마를 다 추출을 해서 라이팅을 하는데 뎁스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라이팅이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그 다음에 색깔이 안 바뀌어. 그럼 폰트들이 물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러닝할 수 있는 거죠.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선글라스 어둡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륙 방향 전환을 바뀌어도 그 스페큘러 포인트가 바뀌긴 하는데 얘 자체가 뭔가 밝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포트멘트가 안 따라. 다른 데는 어썸션을 다 따르는데 이게 모델 어썸션에 안 맞으니까 미스매치 부분이 참 이상하죠. 모델 미스매치. 어디서부터 저는 에러가 기인했냐? 약간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잘 보면 눈동자도 파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눈동자도 맞아. 이 알베도가 개가 같아가지고
알베도가 제로가 떠는 것도 그렇고 일단 눈이 뭐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가 5에서 10 정도만 나오는 어두운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빛의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눈 색깔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샷 모델을 안 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눈은 원래 3D 콘셉트처럼 항상 파여요. 어두워서. 지금은 왜안 되는 건가요? 저것도 남부샷 따르면 약간 보석 같은 거는 되게 로컬하게 거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리플렉티브한 모델이죠. 아, 그러면 진짜 델타 펑션 같은 거 이렇게 라이팅이 딱 맞으면 팡 치는 거예요. 보석 같은 거는 반짝반짝거려요. 음. 걔네가 남방향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어떤 빛이 딱 맞으면은 그때만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남방향성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쪽 방에서 할 때 어떤 데는 델타처럼 팡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여기는 어둡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남방향성이면 대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 편에 계신 분 질문 있으신가요? 슈퍼바이즈 3D 그거 그 시멘트 쓰고 그거 뭐 상관없지 않나? 그거 베스트 베스트 페이퍼였던 페이퍼였죠? 것 같습니다. 보석 예. 베스트 있고. 이거 오라고 오랄. 아이클레 오랄.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